오랜만입니다.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간판을 내린 날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유, 이거 뭐.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는 물러납니다.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모든 역사나 전통은 첫 번째에서 시작되죠. 헌법재판소가 저의 청구를 기각을 한다면 저는 위인 폐간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땅히 저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진 한 장부터 이번 주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17년 만에 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뀐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고요. 이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간판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아예 간판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됐어요. 곧바로 오늘 저 간판이 내려진 날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재가 이걸 기각한다면 다수당 횡포를 인정하는 거다. 이거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본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입법 자체가 이제 위헌적 입법이고 그 위헌적 입법에 의해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법령 자체의 문제점도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 법령에 의해서 본인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도 물론 위헌적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폐지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방통위원회 일부 디지털 콘텐츠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수를 7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잖아요. 이거 제정하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OTT 관련된 내용은 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약간 중구난방인 거죠. 너무 빨리 한 이유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제 쫓아내기 위한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자체에 사실 조금 국민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연이어서 본인의 기본권 주장 플러스 방통위원회 없어지고 새로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쓰면서 겪게 될 국민들의 불편,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좀 국민께 밝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예. 이전에 이제 2008년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하고 좀 다르죠. 예. 그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었고, 지금 이제 방송과 통신은 융합된 상태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능이 일부 들어갔는데 그 일부 들어간 것도 다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 예. 보면 제도적 개선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통위원장의 쫓아내는, 여기에 이제 중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탄핵도 했었고 그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만약에 자신 있으면 직권면직 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형사처벌이 되면 그 형사처벌에 따른 뭐 공무원의 어떤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또 쫓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위원회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를 없애고 또 대안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법적인 걸 얘기하셨으니까 가정의 가정입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처럼 진짜 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줘서 많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귀를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판이 내려갔고 조직 자체가 없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자체가 위헌적 기구가 되는 거죠. 예. 위헌적 기구가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통위원회법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똑같아요. 예. 몇 개만 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없어져도 기능은 특별히 과기정통부에 33명의 공무원이 온 것뿐이 없어요. 예. 나머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위헌적 결정을 맞아도 업무 공백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직이 되면서 굿바이 방송자 혹은 뭐 빵 얘기도 했고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뭔가 그 여당이 주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제 알턴니가 빠져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혹시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앤 것도 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은 아니었는지 누군가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오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3대 개혁의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한 축으로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2인 체제로 사실상 합의제 기구인데도 2인 체제로 많은 결정들을 해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쟁송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통위를 결국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결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탄생한 것이지 예. 이것을 개인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만 연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4위도 3위도 그러니까 4위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이나 3위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결국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 개편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발 얘기로 이제 쭉 흐름이 왔었던 것 같아요. 4위와 3위는 그 후폭풍 얘기였습니다.